음양이라고 하는 것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 오행은 처음 들어보죠. 음양.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네. 모르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기운들이 처음에는 음과 양이 다 하나로 섞였던 그런 조화로운 상태, 그걸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데 그 혼돈의 개념부터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음양이 태동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양 철학에서도 음양을 다루지만 서양에서도 성경에서 음양을 다루고 있는 게, 음양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그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제 첫째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천지를 만들 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2절이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혼돈이란 말이 나와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양 철학에서도 처음에 음양이라는 것이 구분이 없이 혼돈된 상태 그 자체가 하나의 한 덩어리가 태초의 기운이었고, 서양의 그 성경에서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했더니 하루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빛과 어둠, 이게 그러니까 양과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제 음과 양이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이 됐고, 그게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음은 어떠한 성질이냐? 음은 여기 보면 이제 수렴한다 그러고, 또 응축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계속 자꾸 모아지고 작아지고 해서 결국은 가장 액기스만 모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양은 이제 계속 확산하고 펼쳐나가고, 이거 보면 발산과 확장 또 시작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양 기운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이게 조화롭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큰 기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음과 양이 뗄 수가 있느냐? 뗄 수는 없고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공존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24시간 중에서 낮과 밤을 칼로 딱 자르듯이 7시 전에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고 7시가 되면 형광등 켜듯이 갑자기 밝음이 쫙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희끄무레하게 밝아지는 기분이 있고, 또 해가 질 때도 이제 서서히 땅거미가 서서히 지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 밤은 어디 있어요? 밤. 지금 그렇지. 우리 지구라는 걸 보면 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건너편에 누군가는 지금 밤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자연계는 항상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람이 아직까지 의학이 발달해도 잉태를 할 때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낙태를 통해서 성별을 후천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 잉태되는 과정에서 나는 남자를 낳을 거다, 여자를 낳을 거다 구분할 수가 없는데, 항상 보면 성비가 거의 5대5 정도로 구분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음양이 어느 정도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자연계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뭐가 이벤트가 벌어나는 거예요. 힘의 세력이 안 맞으면 전쟁이 나기도 하고, 가깝게는 부부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음양을 한자로 살펴보면은 자, 이게 음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언덕 부자거든요. 붓으로 치면 이걸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붓으로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금자에 다다를 운자 파자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양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이 있는데 여기 해가 뜨죠. 그러면은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 되겠죠. 깜깜하니까 양이라는 글자를 또 파자를 해서 보면은 여기 또 언덕 부자에다가 요거는 바꿀 옆자예요. 해가 여기 있다가 해가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양이 되겠죠. 양음. 그래서 바꾼다는 거예요. 언덕에서 바뀐다. 언덕에 지금 다다랐다. 어둠이 다다랐다. 그래서 양이 결국은 이 선을 봤을 때 한쪽은 양이 되면 한쪽이 음이 되고 또 여기 해가 있으면은 한쪽이 양이 되면 한쪽은 음이 되는 이런 서로 그 스위치적인 기능이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다 통달하고 나면 다시 음양으로 와요. 음양으로 모든 걸 다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경지까지. 그래서 음양의 물상을 보면 자 음이 밤이면 양은 낮이고 또 음이 물이면은 양은 불이고 가을과 겨울이 음이라면은 봄과 여름은 양이고 그리고 여자가 음이라면은 남자가 양이고 또 음은 땅, 양은 하늘, 음은 마무리의 기운, 양은 시작의 기운, 음은 소극적이고 양은 진취적, 음은 죽음, 양은 생명, 음은 짝쓰고 양은 홀수, 음은 수렴하고 양은 발산하고, 음은 공간을 의미하고 양은 시간을 의미하고, 음은 유연하지만 양은 단단하고. 자, 요거는 호흡인데 우리 숨 쉬는 것도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호흡 중에서 뭐가 양일까요? 네. 여기 뭐예요? 말씀 안 해주셨네. 들이마시는 게 양일까요? 내뱉는 게 양일까요? 내뱉는 거요. 내뱉는 거? 네. 들이마시는 거는? 양이요. 확산은 뭐라고? 확산은 양. 양. 그러면은 내뱉는 거는 확산. 양. 들이마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양이라고 하거든요. 흡호라고 하지 않고 호흡이라고 하죠. 어저께 어떤 TV 보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좀 뭐 활성화하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좀 잔잔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서도 호흡을 통해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게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숨만 들이키고는 살 수가 없고 들이키면은 또 그만큼 내뱉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것도 음양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상화한 것이 태극이에요. 태극기. 처음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극 상태이지만 이제 양이 구분이 된 태극 상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목화토 금속 오행이 구성이 된 건데 보면 태극기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색이라고 하면 양이 득세할 때는 음은 거의 뭐 미니멈 상태가 되고 또 음이 득세할 때는 양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침이 시작이 되면 서서히 이제 낮이 되면은 양이 기운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음은 저쪽 우치고 반대편 어디에 들어가 있고 다시 그 반대 기운이 되고 다시 또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기운이 되풀이되는 거죠. 주역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화가 많은 사주가
있고 수가 많은 사주가 있으면은 누가 표현을 잘 할까요? 화가 많은 사람 누가 잘 참을까요? 그렇죠. 수는 수렴하고 응축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화가 많은 사람은 발산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수가 많다. 저 사람은 좀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구나. 화가 많으면은 저 사람은 잘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우욱하는 기질도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오행이라고 하면 뭐냐?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양에서 더 발전된 개념인데 음양 이후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주를 이루는 5가지 기운과 진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진료라고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나무와 불과 뭐 흙과 그런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목화 토금수라는 어떤 기운을 일컫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은 오행이니까 5가지잖아요. 이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목, 수, 토, 금, 수, 화 이렇게 가지 않고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다시 수는 다시 또 목을 이게 이제 오행의 운행하는 그런 순서인데 이 순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여기 이제 그 상생 목은 화를, 화는 토를, 토는 금을, 금은 수를, 다시 수는 목을 가는 이 구조가 상생의 구조라고 해요. 상생. 그러니까 생의 구조, 생. 근데 이걸 건너뛰고 목에서 바로 토로 가거나 토에서 수로 가거나 수에서 화로 가거나 화에서 금으로 가면은 이거는 극을 한다 그래서 극의 구조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서 볼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목을 보겠습니다. 목은 오행의 첫 번째 기운이죠. 그래서 목은 어떤 기운이냐면은 나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쇠삭을 생각을 해보든지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 딱딱한 이 표면을 씨앗이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올라와서 뻥 하면서 올라오는 그 기운 이게 바로 목의 기운이거든요. 그 영어로는 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목은 이게 용추라는 기운이고 뭔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강인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간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중에서는 갑과 을이 목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중에서는 인과 묘가 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는 유아기에서 10대까지 그때가 이제 목의 기운에 해당한다. 그래서 목의 키워드가 되면 목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상승하는 기운,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호기심.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뻥 하고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또 배려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따스하다거나 그런 게 이제 목의 키워드가 되겠죠. 상징하는 것은 봄과 아침, 동쪽과 또 색깔은 이 푸른색을 목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죠? 갑진년. 갑진년이 우리가 청룡이해. 그러니까 여기 갑이 목을 의미한다 그러고 목이 푸른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푸른 용이 되는 거예요. 진은 용을 의미를 하거든요. 숫자로는 목은 3과 8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할 때 인의 계지신 중에서 인을 의미를 하고 우리 인체 중에서는 간과 또 담낭, 뼈, 또 우리
우리 심리 상태로는 명예나 오만,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목이 목을 만나면 경쟁하게 돼요. 그런 심리가 더 커지고, 왜냐면은 나무가 꼿꼿이 서가지고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서로 누가 더 키가 크냐 작냐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목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나무를 만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명리에서 보면은 뭐가 뭐를 만난다라는 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다. 우리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라고 했죠. 연월일시 이게 나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목에 해당하는데, 근데 여기도 목이 올 수 있고 여기도 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 목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목이 쭈르륵 있을 때는 서로 키높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클까? 그래서 이럴 때는 경쟁심이 크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측은지심이거든요. 남을 불쌍히 잘 여기고 남한테 동정을 잘 베풀고 배려도 많이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겠죠. 자, 그다음 화입니다. 화는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잖아요. 그런 기운이 화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이 양인데 더 뜨거운 양이 되는 그런 기운이고, 우리 그 가불용정 중에서는 병과 정이 이제 화에 해당하고, 지지 중에서는 사와 오가 불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청년의 힘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서 강인한 힘을 낼 청년의 힘. 그래서 화의 기운은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고, 반면에 과거를 떠올리는 기억력은 낮아요. 그래서 성화가 가끔 가다가 아롱이요. 아롱이 아니 아롱이. 우리 방울님이 방. 우리 아롱님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쫙 파고드는 거는 잘하고 집중하고 잘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뭐 있더라 하는 화의 기운이 그렇더라. 자료 찾으라고 하시면 잠깐만. 여름을 의미하고 낮을 의미하고 남쪽, 그다음에 색깔로는 빨간색, 숫자로는 2와 7, 그리고 예죠. 예. 아까 목이 인이라면은 화는 예. 예를 뜻하는 우리 말은 뭐냐면 사양지심이죠. 사양지심. 뭘 권하면 이렇게 거절하는.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의를 되게 중요시해요. 어떤 단계에 있어서 아랫사람 윗사람을 치받는 걸 잘 못 본다든지, 어떤 경우에 어긋난 걸 한다면 막 욱한다든지, 저럴 수가 있냐 풍기한다든지,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인체 중에서는 심장하고 소장,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없지만 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정서 중에서도 기뻐하는 막 그 들뜬 그런 것들이 화에 해당하고, 열정, 자신감 지나치면 다혈질이 된다. 또 화가 화를 만나면, 아까 여기 목이 많듯이 화가 주변에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불난 집에, 옆에 불난 집에 있으면 불이 더 커지고 서로 이게 상승작용을 이루는 것처럼 혈액이 아주 강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토는 또 뭐냐? 자, 이게 아까 요게 목의 기운이거든요. 땅에서 나무가 뻥 솟아나는 기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의 기운. 아까 목에는 어떤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갑을. 화는 병정. 여기
여기 지지에는 뭐가 있다고? 인묘. 인묘. 여기 지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오. 사오가 있고. 자, 여기 이제 토거든요. 토. 네. 토는 이 중간에서 딱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 토에 해당하는 글자는 뭐냐면 천간으로는 무기, 지지는 많아요. 자, 진술충미 4개의 글자가 있고, 이 토는 우리 사람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40대 중년의 시기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있는 사람은 누구 남편을 잘 안 들고 항상 중립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개자로서 역할을 잘해요. 공인중개사가 잘 맞겠죠, 직업이. 결혼 중매회사.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항상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혹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 환절기를 의미를 하고, 사이, 가운데, 그리고 색깔로는 노란색이에요. 숫자로는 5와 10이고, 요거는 신이죠. 신,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을 신을 그 측은지심이나 아까 그 화에 해당하는 사인지심으로 표현하면 이건 광명지심이거든요. 한 중간에 있어서 빛을 환히 내리쬐서 양쪽을 다 어둡지 않게 하는 광명지심에 해당하고, 우리 인체적으로는 비장, 그 다음에 위장, 그 소화기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용과 끈기와 고집. 토 많은 사람들 고집 세요. 뱀처럼 꺾이지 않는, 요즘 뭐 중꺾마라고 하던데 그런 기운들이 강한 게 토죠. 토와 토가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토인데 주변에 토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별 차이는 없지만 무덤덤하죠. 그냥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 다음에 이제 금입니다. 금. 여기 금은 이 천간으로 보면은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 경과 신. 그 다음에 밑에 지지로는 이 신하고 같은 글자인데 요렇게 쓰는 신과 유, 이게 금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고, 자 이제 라이프 사이클로는 50대 장년의 기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을과 저녁을 의미하고, 방위로는 서쪽을, 글자 색깔로는 흰색, 숫자로는 4와 9. 그 금은 이제 의를 하는데, 의라는 것은 요건 이제 수호지심이라고 그래. 수호지심. 악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금이 날카로운 칼과 같잖아요. 항상 뭐를 이렇게 그 결정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가르바를 타려고 하는 어떤 결단하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냉정하고 절제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 금이 많은 사람들. 이 금이 있는 사람들은 뚝심도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강하거든요. 나는 청와대로 가지 않고 난 용산으로 가겠어.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이 많아요. 한번 결정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 장기로는 폐와 대장, 소장은 아까 화였고, 금이 많다 그러면 폐나 대장 쪽에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금과 금이 만나면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칼하고 쨍쨍 부딪히거나 칼을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더욱 빛나고 예리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수는, 마지막으로 수는 글자로 치면은 천간으로는 임과 개, 밑에 지지로는
자, 이게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고, 자, 수는 이제 어둠이잖아요. 깜깜해지는 어둠이다 보니까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우리 아까 목화 기운 같은 경우에는 목 같은 경우는 중력을 거스르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발산의 기운이고,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죠. 그래서 자신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절로는 겨울을 의미하고 방위로는 북쪽, 색깔로는 검은색, 숫자로는 1과 6을, 그 다음에 지혜와, 신체 장기로는 신장, 그 다음에 방광, 이런 쪽을 의미를 하고, 지혜와 욕망. 그 수가 많은 사람들은 감춰있지만 욕망이 많아요. 또 본능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망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상을 한다든지 생각이 참 많고 그러겠죠. 아까 우리 오해인 특성을 봤을 때 화가 많은 사람과 수가 많은 사람의 차이점. 화는 생각을 아주 표현을 많이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수는 잘 참고 인내한다 그랬죠.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가 수를 만나게 되면 물은 바로 섞여버려요. 어떤 물이든지 바로 따르면 하나 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만나도 잘 친하게 잘 지냅니다. 신혼사기 친구처럼. 자, 이런 오행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오행끼리는 서로 이제 그 질서가 있어요. 질서. 얘가 얘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펼쳐지는가라는 것이 자, 목이 화로 갈 때는 이걸 생한다고 하거든요. 불이 있는데 나무 입장에서는 불을 보면은 내가 나를 내줘서 태우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생화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목생화. 목생화.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목생화. 자, 화 입장에서는 토를 보잖아요. 토를 만나잖아요. 그럼 화가 토를 생하려고 해요. 불이 있으면, 불이 많아지게 되면 흙은 어떻게 되죠? 단단하게 되겠죠. 도자기를 부을 때 불가마석이 들어가면 이 토가 드디어 이제 완성된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화생토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 자, 화생토. 화생토. 자, 토가 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토생금인데, 이 금이 의미하는 것은 돌과 쇠를 의미하는데, 얘는 흙 속에서 생겨나겠죠. 토에서 금이 생겨나는 거예요. 토생금. 토생금. 자, 금이수를 보면은 이 보통 산 같은 데 보면 바위 같은 데서 그 사이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흐르잖아요. 약수 같은 것도 나오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금생수. 생수. 자, 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무를 보면은 막 키우고 싶겠죠. 내가 나를 줘서. 그래서 수생목. 수생. 자, 이 명리를 공부를 하려면 요게 이제 핵심 암기사항. 오행의 법칙, 룰. 영어로 치면 문법이 있듯이 이 오행에서도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끼리 서로 살려준다 해가지고 요거를 오행의 생이라고 하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 단계를 건너뛸 수가 있잖아요. 네. 요게 만약 여기서 목 입장에서 내가 화를 보면 내가 막 생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은 얘는 뭘 하냐면 바로 극을 합니다. 요게 이 극은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극이라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저렴한 말로 그냥 조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진다. 그래서 깡패가 야 너 돈 내놔 하는 그게 극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센데 얘는 나한테 꼼짝을 못해. 돈 좀 가져와라는 게 극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극은 한 단계를 건너뛰어요. 자, 목은 토를 극하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목극토. 자, 토는 원래 금을 생해야 되지만 금이 없어. 그러면은 바로 수를 극하겠죠. 물은 막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흙을 제 방에 딱 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댐이 되고 물의 수로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토극수. 수는 나무를 보면 키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그러면 바로 불을 꺼버리겠죠. 이거는 수극화. 자, 불은 흙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흙이 없어요. 그러면은 금속을 녹여버리겠죠. 바로 화극금. 자, 금 입장에서는 여기 물을 생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은 바로 나무를 잘라버리겠죠. 금금목. 이런 구조로 갑니다. 목국토, listen and repeat. 목국토, 토극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자, 좀 보지 말고 화가 나를 보고 화는 뭐를 역할을 할까요? 생하는 거. 화생토. 화생토. 극하는 거는 화극금. 토는 토생금. 토생금. 흙에서 뭐가 나온다? 도자기. 금. 도자기가 금. 흙에서는 도자기. 금속물이 금속. 숨겨있으니까 토생금. 근데 토는 뭐를 극한다? 토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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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 입장에서는 목은 뭐를 생한다? 그걸 목생화. 목생화. 근데 목은 뭐를 극한다? 목극토. 나무가 많으면 흙에 양분을 쫙 다 빨아먹겠죠. 흙은 황폐화가 되겠죠. 목극토. 자, 거꾸로 목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나를 도와준다? 수. 그리고 나를 극하는 존재는 금. 화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목이고 나를 극하는 존재는 자, 그걸 이제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명리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아까 음양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지만 요거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풀이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문법과 같은 게 모형의 상생 요걸 자 그래서 서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극하거나 그다음에 또 제어하거나 해서 변화한다 해가지고 오행의 생극제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과 같은 거니까 그걸 반드시 자,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가 인체 중에서 각각의 오행이 뜻하는 거를 아까 봤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 3페이지 밑에 그림을 보면은 오행의 구성도 있고 옆에 인체 장기가 있는데 목화 토금수에 해당하는 게 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이 아주 기운이 커요. 근데 화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럼 바로 목극토가 돼서 비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오행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그걸 대략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주에 없지만 운에서 목기운이나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몰려올 때는 해당하는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은 수목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요게 생의 관계라고 그랬고, 여기 무슨 관계? 그 극의 관계라고 했는데, 반드시 생이 될까? 반드시 목화가 목이 화를 수행하는 관계로만 될까? 자,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이 사주라는 거는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이렇게 균형을 딱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제 조화로 사주가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유되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럼 기울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더 무게추를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든지, 아니면 얘의 기운을 빼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근데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으로 태어났는데, 여기 뭐 목과 토금 다 좋을 있으면 다 좋겠지만, 이 목이 뭐 너무 많아. 이렇게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내가 화가 있어. 그러면은 목생화잖아요. 근데 이 화는 좋을까 안 좋을까? 자, 여기 나는 거였죠, 여기.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 다 목생화니까 나는 생만 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원래 그 느낌상 나 극하면 안 좋을 것 같고,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거든요. 이 사람은 이 나를 제외한 이 나머지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목이 많으면 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식자거든요. 꺼질 식자. 아 그게 식는다가 그 식자구나. 식는다? 음식이 식어. 그거는 이제 그냥 차갑게 된다는 식이고, 이거는 꺼질 식자. 요게 쉴 식자거든요. 쉬다, 휴식할 때. 휴식. 근데 여기 불이 있으면, 불이 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꺼질 식자. 그래서 자, 이게 정작불이 이렇게 잘 타고 있는데, 나무를 이만큼 확 갖다 때려 놓으면 불 꺼져버리겠죠. 목답하시게요, 목답하시. 자, 화생토인데, 근데 화가 많으면 항상 좋을까? 화다토초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을릴 초자예요. 너무 불이 세면 흙은 타버려요. 그냥 딱딱하게 수덩어리처럼 타가지고 토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게 되겠죠. 화다토초. 그럼 토가 많으면 토생금이 될까? 토가 많으면 토다금매, 이게 묻힐매자, 매장하다 할 때 토다금매, 오히려 금이 묻혀버려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다, 금다수탁, 흐릴 탁자. 물이 흐려져버려요. 물이 맑고 깨끗하지가 않고 구정물이 돼버리죠. 금다수탁. 그럼 수가 많으면, 네? 뜰부자, 떠버려. 그냥 떠서 결국 썩어버리게 되겠죠. 수다목부.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만 공부한 사람이 무섭잖아요. 목생활만 계속 배웠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목생하니까 정말 좋은 사주네요 라고 엉터리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목을 인해서 이 화가 꺼지지음이 되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내가 인생이 대운에서 또 목이 와. 근데 1년짜리 운에서 또 목이 와. 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운이 나한테는 좋은 운이 결코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목을 제압할 수 있는 금운이 온다든지 그 운이 좋게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편중되거나 나한테 많은 것이 들어올 때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적정한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정 오행이 없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는 또는 과다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자,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 부족할 때는, 목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기운이라고 하니까 진취적인 기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획성이 부족한다든지, 또 목은 남을 교육하는 능력이거든요. 교육 능력이나 대화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건강적으로는 머리나 간이나 담낭, 그 다음에 또 쓸개가 담낭이니까, 또 목이 해당하는 것은 뼈예요. 뼈. 그래서 뼈 조심해야 되고, 변두통이나 디스크, 갑상샘,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무가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숲세권 아파트로 가든지 숲길을 산책하든지 나무로 만든 도장을 지니고 다니든지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 것이 맞겠다. 또 화가 없을 때는, 아까 화는 예라고 했잖아요. 예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화가 없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많아지게 되고, 건강적으로는 눈이 나빠진다든지 심장이나 혈압에, 그 다음에 또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쓴맛 나는 나물이나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토가 많을 때는 중간에 브릿저가를 못하죠. 중개 능력인데 토가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문제점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나요? 많을 때. 자, 토는 과거지향적인데, 토가 없다면 너무 미래에 좀 빠진다거나 현실적으로 극현실적인 가능성이 높고, 또 토가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 쪽이기 때문에 위장 소화기 위험, 피부 알레르기. 자, 기형품은 둥글레트, 주차, 양배추, 생강차. 자, 금이 없으면은 결단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마무리 기운이니까. 그리고 금이 해당하는 것은 폐와 대장이니까 폐기력이나 폐렴 이런 거 조심을 해야 되고, 뼈나 이런 쪽은 목이니까 오늘 뭐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대장암 조심을 해야 되고, 폐니까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용법으로는 금속부치, 쇠부치나 바위산을 보통 흙으로 만들어진 산 말고 바위산이 악산이라고 하거든요. 관악산 뭐 이런 그런 데를 돛덩어리로 된 바위산을 등반하면 좋다. 수가 부족할 때는 인내하거나 끈기가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기운법으로는 간이나 바다,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건강적으로는 신장이나 방광, 자궁, 이게 우리 그 생식 능력과 관련된 그런 쪽에 주의를 해야 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아니면 의심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지금 몇 시죠? 26분. 자, 특정 오행에 발달할 때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오행의 발달은 그 오행의 힘이 강하고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근데 보통 내가 나의 직업을 쓸 때는 내 오행에서 많은 걸 쓰는 게 좋아요. 그게 곧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많을 때는, 목이 많을 때는 이게 발달시와 과다시인데, 발달은 한 3개 정도, 내 사주 구성에서 한 3개 정도가 그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발달로 보고, 근데 월지는 왜 포함해서 2개냐 하면, 내 사주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어느 쪽이냐면 여기 월지.
자, 자기 사주를 한번 저기 다 알고 있죠? 성아 씨는 저 아롱이는 따라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보겠어. 월지가 제일 힘이 세니까 월지 포함해서 두 개만 있어도 그게 기운이 과다하다고 보는 거고 발달됐다고 보는 거고 월지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세 개, 또 내가 과다할 때는 네 개, 월지를 포함해서는 세 개의 기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발달했을 때와 과다했을 때, 목이 과다할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타인을 무시하고, 왜냐면 목은 위로 발산하는 기운인데 오버를 잘하고 실수를 많고 일은 잘 부리지만 마무리가 부족한 특성이 나타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화가 많을 때는 이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표현하는 능력이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현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화는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하다든지 우욱한다든지 성급하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ADHD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토가 발달했을 때는 얘를 직업적으로 쓰는 부동산이나 중개업이나 어떤 그런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고 제조하고 그렇진 하지 않아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들을 잘 해내죠. 근데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남을 무시한다든지 고집이 세서, 그리고 토라는 거는 이 토국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는 항상 신장과 방광 쪽을 조심을 해야 된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되면 이제 끝이 좋고 상황 대처 능력도 좋고 또 의리도 있고, 그런데 얘가 너무 많게 되면 이제 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이 금이라는 건 특성상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남을 얘기할 때도 비판하거나 좀 이렇게 위협이 되는 말투라든지 공격하는 그런 말투가 나타나기가 쉽죠. 자, 수가 있을 때는, 이 적정이 있을 때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수라는 건 항상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 모으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그냥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답답하고. 그리고 수가 나한테 많은데 운에서 수가 다시 오게 되면 우울증이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난 경자년은 아까 위에 천간은 이게 오행으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금, 금생? 금생수. 금생수죠? 이걸 보고 탁 컨닝을 여기 수잖아요. 자는 그 경자는 그 말에서도 금생수, 이미 이 물이 아주 힘을 얻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 운에서 내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미 버프를 받은 물이 운에서 더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경자년에 우울증 걸리거나 혹은 극단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물론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떤 사람의 사주예요. 특정 오행이 과다할 때, 자, 이 사람 어떨까요? 자, 색깔로는 일단 이게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행이 뭔지는 알 거예요. 초록색은 뭐다? 오행으로 나무, 목. 노란색은 토. 하얀색은 수. 금. 빨강색은 화. 까만색은 수. 이게 맞아. 자, 이 색깔도 다 알아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가 많아요? 오행에서 1950년생. 목이 많죠? 이게 지금 오른쪽이 연도인 거죠? 1950년생인 사람과
1946년생의 사람과 그러니까 1950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왼쪽부터 경인년생, 규묘월생, 을묘일, 무인시. 자, 사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오른쪽부터 연월일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인년생, 경인년이 50년이거든요. 이들 태어난 사람인데, 자, 사주로 보면 이 나무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오행으로만 봤을 때 나무가 많으니까 호기심도 많고 뭔가 자기가 뭐 리더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또 을이다 보니까 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막 좀 유들유들하면서도 그런 성향이 좀 있겠고, 우리 빵울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실 것 같아요? 성향이. 이제 명리 공부할 때는요, 말을 많이 해야 돼. 이러면은 이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 것 같아.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표현이 많은 사람. 표현이 많은 사람. 이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가 화가 없어서 음, 누군가에게 뭔가 자기로 인해서 뭔가가 되게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괜찮아요. 지금 의견은 정답이 없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표출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준으로 정답을 맞추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앞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서로 이게 교정이 돼 나갈 거예요. 그런 한편 자기를 생각해 해주는 게 없어서 또 그럴 때 어떻게 힘들지? 자,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이 기묘월생인데 기라는 게 토잖아요. 그러면 이 목하고 토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오행상으로? 기묘월. 기묘월. 아, 이렇게 을묘일생이고, 그러니까 나는 을인데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자시 뭐냐면 이제 토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을은 자기고 네. 그 기는 토잖아요. 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그 을은 기를 어떻게 해요? 목극 토, 목극토죠. 그러면 오행에서 자 목극 토죠.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요게 나 불친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자식. 자식은 여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아내, 요거는 남자 입장에서, 금은 남편,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자식, 남자 입장에서, 아내와 요거는 또 후친, 요거는 모두 남녀 모두 공유. 그 다음에 수는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한자가 뜻하는 의미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아, 한자가 아니라 관계가. 목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네. 지금 이제 오행이 있잖아요. 네. 오행이 있으면 오행은 5개 목화토금수 목, 화, 토, 금수인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명리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음양이라고 했죠. 네. 이 목에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겠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온다? 총 10개. 10개지. 5, 20. 네. 10개. 10개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십성이라고 해요. 십성. 혹은 십신.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여기서 육친으로 들어가요. 육친. 내 주변의 인간관계, 나와의 어떤 그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건강을 봤잖아요. 심장, 폐 이런 것처럼 내 육친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다음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들여다본다면 자, 나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라고 하면은 내가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자식이 바로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남자야. 밥 차려라! 와이프한테. 뭐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극을 해. 그래서 남자 이 극하는 관계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빠 뭐 밥 줘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뭐 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친 아버지로도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 얘는 나를 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남편은 좀 약간 좀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 그런 게 어딨냐 하지만 여전히 명리학의 세계 여기에서는 남편은 나를 극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고 또 남자는 자식이 태어나면 꼼짝없이 처자식이 생기니까 회사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의 자식으로 보고 또 회사로도 봐요. 회사 조직 이거는 남녀 모두. 엄마는 날 항상 도와주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엄마라고 보는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극토잖아요. 목극토. 그러니까 아내가 되겠죠. 김효의 기가. 이 사람이 자, 정묘 년이 왔을 때 이 묘가 지금 안 그래도 나무가 많은데 이 묘가 다시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묘년에 이 기 입장에서는 목극토 하는데 이 5개의 목이 나를 막 괴롭고 막 이렇게 막 극을 해서 힘든데 정묘 1984년도 이때 정묘년에 묘가 다시 오다 보니까 이 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 아내를 죽여. 그래서 죽일까봐 이혼을 합니다. 기가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무, 시 있는 무인의 무. 이 사람은 이 남자에 있어서의 두 번째 아내가 되겠죠. 다시 또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인의 무도 보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 하나 없이 다 자기를 극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려고 했다가 죽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어요. 아파서. 그래서 사건 사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조용필입니다. 조용필의 첫 번째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그때 삼성 국회의원 박찬 이찬인가 그 딸과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 재미교포 로비스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심근경색으로 인연을 달리했죠. 교복이 많아서 연예인이 됐군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은 뭐가 많아요? 화가 많죠. 화가 많으니까 성격이 어떻겠다? 근데 화도 많고 토도 많고. 자, 토가 많은데 자, 이 사람의 월지가 뭐죠? 영월지 병신. 병신이죠. 네. 신이 월로 따지면 양력 7월 달이에요. 이걸 가을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우리 월주로 봤을 때는 양력 7월이 가을이에요. 가을이 아니잖아요. 가을. 가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을 원래 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보통 일반 사주 보는 데 가면 이걸 금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게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 화로 봐요. 아직 7월 같으면 뜨거울 때거든요. 온도가. 그리고 월지가 제일 힘이 세다 그랬는데 월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하나 둘 네 개잖아요. 과다죠. 이 성격이 어떻겠다면 우욱하는 성격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균이 막 그 동할 때 아마 경호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죠. 자, 72년생 이분은 딱 보면 어때요? 물바다. 물바다. 성격이 어떨까? 물바다. 이렇게 응. 고구마 뺄게요. 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속을 알 수도 없고 아까 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음란한. 응? 음울하다, 음울하고 음흉하고 또 상상이 많고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 직업으로 썼어요. 작가예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 더 글로리 김은희 작가의 사주입니다. 김우수. 김은숙. 아, 김은숙. 네, 김우수. 김은숙 작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면 아유 멋있다 그래. 이 글을 쓰는 그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걸 다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겠어요. 거기다 을이 있어서 표현력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을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죠. 네. 이 추운 자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온도가 맞아야 되는데 불이 딱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불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고. 이 병은 이 사람한테는 목 입장에서는 목생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존재가 나를 이 얼어 죽을 것과 같은 이 차가운 겨울에서 나는 여리여리한 풀인데 나의 온도를 주는 게 바로 병이고 병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유명해지게 되는 게 이 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행이 많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내가 직업으로 쓰게 되면 그건 나한테 충분히 유리하게 될 수가 있다. 어떤 사주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주는 없는데 부족한 사람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도 있지만은 또 많은 거를 나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과 내 장점으로 발휘시키면 흉이 길로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를 하면 자, 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음과 양의 특성 다음 주에 올 때는 요거를 한 번 더 읽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 오행의 특성,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가 어떠한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상생상극의 원리,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그 다음에 또 금금목, 목토금, 토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자 목다화식 화다토초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무조건 다 생활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사주를 이제부터는 내 사주와 또 뭐 우리 남편이나 부모나 아니면 동생이나 사주를 보면서 아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강의가 재밌어지고 뭐 쏠쏠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만세력 앱이 있어요. 만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이 사주로서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프로토콜 그 폰과 같거든요. 만세력 앱에 들어가서 내 사주나 내가 알고 싶은 지인의 사주를 이렇게 딱 그 저장을 해서 그걸 보면서 같이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볼 때 대비를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끝.